만약에 이제 A라는 도시가 있고요. 네.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중앙 정부의 역할이 크지만은 네. A라는 도시의 시장이 있고 이제 B라는 도시의 시장이 있어요. 네. A라는 도시의 시장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막 거기다가 이제 유치를 하고 그 방범 활동도 강화해가지고 범죄를 낮추고 유해 시설은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집값 올라가죠. 네. 집값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 근데 네. B라는 시장은 완전히 논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네. 그래가지고 그 막 범죄로 올라가고 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네. 막 그래요. 그럼 집값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야 A라는 지역 너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너 나쁜 시장이고 B라는 시장 너 집값 잡았으니까 아주 훌륭한 시장 이렇게 평가하면 그 평가가 맞아야 들려요. 틀렸죠. 틀리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집값 잡는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영국 프랑스 해가지고 하는 게 없고 집값 잡는다는 거는 사실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럼 왜 우리가 집값 잡아야 되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은 네. 이제 이 자기 거 자산 올라가는 사람들은 좋죠. 근데 네. 자산이 없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갖고 있다가 판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크죠. 심하죠. 크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니까 사실 보면 그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였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부동산 집값 오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립 서비스인 거예요. 그게 이거는 전체를 보면은 집값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 현상으로서 경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네. 나타나는 거지. 사실 보면은 그런 정책 병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해요. 살기 좋아지는 동네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출퇴근하기 편하고 애 키우기 좋고 방법 좋고 서로 그 지역에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살기 좋은 동네가 이거 그러면 살기 안 좋게 만들면 집값이 잡힌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기서 뭐 아이러니인 거죠. 이상하게 되네. 네. 가끔 이제 인터뷰 보면요,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젊은 신혼부부가 탁 나와요. 신혼부부 와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 살려고 그러는데 투기꾼들이 너무 사가지고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막 투기꾼 미워 이제 그러는데 본인이 투기꾼이에요. 본인도 거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전에 샀던 사람도 다 그런 필요에 있어서 산 거지. 거기서 보면 물론 그 중에서는 아까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투기 가치가 있다라고 산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세를 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전세 공급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100% 투자자예요. 내가 그 주식 모아가지고 그 회사의 실수요자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재용 씨 몰아내고 내가 그 삼성전자를 내가 먹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 매집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냥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간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실수요자가 사는 경우가 60% 또는 뭐 다주택자 이런 임대를 주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확률이 수가 거래 수가 한 40% 6대 4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훨씬 많은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실수요가 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가 내 거를 사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줄 수도 있지만 안 사줄 수도 있잖아. 안 사줄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머지 투자자는 바본가? 옛날에 샀으면 될 거 왜 지금 높은 걸 왜 사줘요? 그런데 실수요자가 실수요자는 그 지역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몰릴 지역은 거기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실수요자가 몰리지 않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수요자가 몰리지 않은 지역에 사는 건 투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기하고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면은 이제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투기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내 거를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투기예요. 아무나 사놓고 이거 언젠가 오르겠지. 그래가지고 나보다 멍청한 그럴 때는 누구냐면 내가 사는 것도 나중에 샀으니까 나보다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투기고 투자라는 건 뭐냐면 실수요자가 살 만한 데를 내가 선점하는 거 그건 투자예요.
이 그래서 지역이 실수요자가 네. 선호하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 미래 경제 상황을 보고 네네.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를 믿지 않고 진짜로 네. 거기가 늘어나는지 또는 뭐 어떤 기업이 거기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이런 네. 걸 갖다 자기가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네. 만약에 어떤데 2년 후에 어디가 건물 짓고 있어. 근데 2년 후에 분명히 거기서 한 5천 명의 종업원이 늘고 있어.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조금만 더 발품 팔고 조사하면 네.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은 그 5천 명이 하면 5천 명이 어디선가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 오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그러면 전세로 얻든지 네. 집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아, 용산 이런 데는 일자리가 되게 늘어날 것 같은데 나중에. 거기가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있었던 원래 계획대로 국제업무단지가 들어갔으면 용산의 집값이 지금 이 집값이 아니죠. 훨씬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판교 설명하면서 네. 그때 나 참여정부에서 용산 띄우고 이제 판교를 띄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용산을 해가지고 그때 국제업무단지를 갖다가 네. 이제 하려고 만들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택 정책하고도 좀 관련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의냐면은 개발을 할 때 그 네. 지역에서 있는 수입 갖고 그 지역 개발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기 신도시를 한다? 네. 그럼 3기 신도시에서 분양을 해요. 위례 신도시를 한다? 위례 신도시를 분양을 해요. 광교를 한다? 광교시를 분양하면서 거기 수익을 갖죠. 네. 그 돈 갖고 거기에 있는 도로를 닦고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지하철 놓고 그런 전책을 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에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용산을 국제단지를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도 분양을 해가지고 네.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수익을 갖고 네. 용산을 갖다가 이제 개발한다라는 이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네.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용산 그 30평대 분양가가 16억 원 될 거다가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네. 그걸 하면서 이제 강남 집값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또 집값 잡으면 강남 집값은 잡고 용산은 띄우자 이런 정권이니까 사람들이 먹히지 않은 거죠. 용산이 16억 정도 되려면 강남은 한 20억 원 되거든요. 그러죠. 사람들의 네. 인식의 사다리라고 있거든요. 마케팅 용어에서 인식의 사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제일 집값 비싼데 독도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독도는 제일 밑에겠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보통 용산이 16억 그러면 강남은 16억, 20억은 가야 되는데 네. 참여정부에서 그건 용인을 못하겠다. 강남은 10억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용산에다가 분양하면 8억 정도밖에 분양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8억에 분양해가지고는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발비가.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그 사이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삼성물산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밑에 원리 보이지 않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그런 보이지 않는 원리를 보면은 바로 두 개의 모순적인 거 보면은 거기서 개발비로 고분양을 해가지고 고분양가로 해가지고 거기 개발비로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원칙과 네. 집값은 강남 집값은 잡아야겠다는 그 원칙이 두 개가. 그 모순이 생기면서 네. 용산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지금 만약 시작하면 할 수가 있죠. 네. 16억 되니까. 16 헐더 되죠. 훨씬 더 되죠. 지금은. 새 같다면 뭐 20억씩 네. 해도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스타트 한다고 하면 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고분양가가 되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네. 강남에 저 현대차 이런 거 네.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 본사로 쓰고 막 이러면은 거기 더 오르겠네요. 그래서 묶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보면은 거기가 이제 그 1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거든요. 네. 빠르면 2026년, 그것도 늦으면 엄청 2027년. 고급 일자리가 17,000개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가 연봉이 비싸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최고급 일자리 아닙니까? 예. 거기 생기니까 그거 보면 그거 되면 많이 오르겠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죠. 네. 정부에서도 그럼 여기 잠깐 투기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 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거죠. 거기 보면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다음에 잠실구 거기다 인접한 4개 동을 딱 묶은 게 바로 그 동만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거기가 투기가 그러니까 시대 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다음에 투기가 발생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또 이래요. 나 돈 많아. 네. 어디다 투자할까요? 나 실거주 할 수 있어. 네. 그럼 아까 그 4개 동 중에 하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게 베스트네요. 그렇죠. 베스트는 아니고 베스트는 아니에요. 네네. 투자는 좀 더 네네. 약간 더 버라이티하고 예술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 투자 가시는 데 많습니다. 네네. 네.
아 근데 그러면 거기가 되게 좋네요. 그런데도 네, 괜찮죠. 그러니까 그것도 걸고 보면 일자리 증가라는 거에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고급의 일자리 이제 증가라는 거 맥락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 보니까 대부분 이제 회사 일도 그렇고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고 경중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 못 하시는 분 보면은 나 일 많아. 일이 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보면은 회사의 평가는 나 정말 하루에 정말 열 몇 시간씩 막 일하는데도 네. 일주일 막 주말에 나가서도 일하고 그러는데 네. 회사의 평가는 박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굉장히 취약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그 중에서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경기는 좋아지는데 집값은 잡는다. 이거는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예. 네. 짜장면 가격이 네. 지금 10년 후에 짜장면 가격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르죠. 예. 어떻게 아세요? 그거 오르죠. 그렇죠.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아니 물값도 오르죠. 그렇죠. 물값도 오르고 밀가루값도 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당연히 오르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은 10년 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네. 짜장면 값이 오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가치 하락을 우리가 예측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누구나 다 알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게 바로 돈가치 하락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런 거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기반으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반도체 처리 용량 대비 예. 들어가는 돈. 뭐 그렇죠. 이런 거는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네. 없어지는 업종 예를 들어 같이 내가 지금 없어지는 업종에 일을 하게 되면은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인지 네. 아니면 정말 튼튼한 항공모함인지 잘 보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투자한 데가 어딘지 네. A라는 지역을 샀어.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디트로이트 같은 데예요. 네, 네. 디트로이트 같은 데 집을 샀어. 그랬더니만 자동차 사업이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있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자동차 회사 안 다니거든요. 나 거기서 슈퍼마켓 하거든요. 라고 하더라도 네네. 나의 고객들이 바로 자동차 회사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네. 멕시코나 이런 데로 다 이사를 해버리니까 네. 회사가 저기 그 공장이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준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탄 배가 타이타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일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 심지어 그러면 내가 살려 그러는 데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그렇죠. 될 건지 네, 이것까지 네. 또 판단을 해야 네, 돼요. 업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가 공짜 아니라고요. 머리 터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투자가 재미난 분야는 뭐냐면 네. 공부한 만큼 가져가는데.